네, 총선은 끝이 났습니다. 22대 국회의원 선거인데요. 생각보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. 저는 부동산을 20년 한 공인중개사로서 20년대 전 민주당 시절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압박이 심했었죠. 그래서 그로 인해서 대권이 바뀌었고, 또 대권이 바뀜으로써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거로 봤는데, 이번에 생각 외로 민주당의 압승 끝났습니다. 국민의 선택은 역시 냉철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? 한번 또 나름대로 한번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달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부동산을 하게 되면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.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보유세를 내고, 또 양도할 때 양도세를 냅니다. 이 세 가지는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죠. 자, 우리가 취득 시 취득세를 내는데, 이 2020년 7월 10일 대책 때였죠. 이게 민주당 때 얘기입니다. 이제 710 대책이 발표되면서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이게 올라갔죠. 기존에는 1주택 2주택, 3주택까지는 그냥 기본세율로 갔습니다. 그러다가 4주택이 되면 4%였었는데, 이게 이제 이 취득세가 이제 이게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,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자에 한해서 이제 기본세율로 갔고요. 그 다음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%,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12% 올라갔죠. 그러면은, 자, 우리가 체감을 한번 해볼 건데, 여기 보시면은, 만약에 6억짜리 주택을 우리가 샀다. 그러면 취득세를 얼마 내는가? 그러면 이게 1주택 일 경우에는 뭐 취득세 1% 아닙니까? 600만원, 600만원이 나가죠. 근데 이게 12%면 7,200이 나가죠. 그러면 약 한 6,600만원 돈이 더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사기가 쉽지가 않죠. 그 다음에 또 이건 세대 기준입니다. 세대 기준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아파트를 매매를 했을 때 이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가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띄게 합니다. 가족관계증명서에 세대,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 상세번호를 띄죠.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본인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부모하고 쭉 나오는데 가족관계 상세번호를 띄고, 그 다음에 주민등 등본을 이제 첨부시킵니다. 그러면 등본에 보면은 거기에 세대원이 있죠. 거기에 뭐 이제 결혼했으면은 처가 있고 아이와 있고, 그런데 거기에 또 뭐 처형이 이렇게 같이 세대원이 되어 있다. 그러면 처형이 주택수가 되면 같이 플러스가 되죠. 그래서 세대 기준으로 하는 게 이 취득해야 됩니다. 그 세대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, 자,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있어요. 아들이 있는데 직장을 잡았어. 이제 25입니다. 그러면은, 자, 한 달에 한 200에서 한 250 정도 탑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걸, 이제 이 아들 앞으로다가 이제 전세를 끼고, 예를 들어서 빌라를 하나 사준다. 할 때도, 그러면은 이 아들이 30세 이하가 되고, 그 다음에 또 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능력이, 세대 분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면은 이 부모 세대랑 같이 본다는 얘기죠. 그래서 부모가 주택이 2개가 있으면은 아들이 사니까 3주택으로 해가지고 취득세가 12%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8%가 되겠죠. 자, 그렇게 돼서 이 세대 분류를 하는데, 또 세대 분류 한 달에 가지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. 세대 분류 어떤 식으로 하냐. 자, 본인의 예를 들어 25이다. 그러면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재직증명서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죠. 이게 첨부가 돼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본인 급여가 한 달에 그 해에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. 중위소득의 40%. 아마 올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100만원 또 육박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해야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취득할지, 이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취득세의 부분이기 때문에, 이 취득세가 높아지면 사실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
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10 대책을 해서 이제 이게 취득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그랬지만은 또 민주당에서 또 169석이 꽉 막고 있으니까 이게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22년도 들어와서 뭐 12월 이후에 취득한 거는 뭐 50% 감면해 주겠다. 이런 그런 게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를 했지만은 국회에 문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진행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좀 어렵지 않나. 그런데다 또 이번에 또 이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결과가 민주당 압승을 끝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더 부동산의 어떤 영향이 어떻게 또 바뀔지 한번 또 우리가 옛날 생각을 자꾸 안 해볼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이죠. 자,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비조정이 있습니다. 현재 서울, 용산과 강남 3구만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.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1주택자만 이제 1에서 3%, 이게 6억에서 또 9억까지 누진이 되지 않습니까? 1에서 3% 들어가고요. 그 다음 2주택자는 8%가 됩니다. 3주택자는 12%,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이나 법인도 12%가 된다는 얘기죠. 자, 근데 비조정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1주택자, 2주택자까지는 1에서 3%가 이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3주택자는 8%, 그 다음에 4주택자 이상은 법인과 함께 8%, 12%가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중과세 완화 방안을 낸 게 어떻게 되냐면은 조정에서는 이제 2주택이 8%인데 이걸 1.3%로 해주고 3주택을 이제 12%를 6%로 그 다음에 4주택 이상 법인도 6%로 이렇게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비조정에서는 2주택까지는 이제 기본으로다가 이제 1에서 3 기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3주택자가 8%니까 요거를 4%로 50% 다운 시켜주고 그 다음에 4주택자와 법인도 12에서 6% 내려주기로 이렇게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 지금 현재의 이제 이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뭐 거진 한 200석 가까이 이번에 이제 이 국회의원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부동산 우리가 영향에 커다란 좀 끼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취득할 때 들어간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유할 때 또 보유세를 냅니다.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재산세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를 나타내죠. 자, 이 공정거래과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매년 이제 이 민주당 때는 이 공동주택가격이 올랐죠. 거기에 이제 이 공정거래 가입이라는 게 95%까지 해가지고 뭐 2주택자, 뭐 다주택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거진 뭐 이제 100%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공정거래 가격을 60% 내려놔가지고 사실 많이 이제 이번에 완화가 됐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이 공시가격의 이제 변화, 그 다음에 가표가 변환이 되면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. 이게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 종부세는 인별과세거든요. 그 다음에 현재는 12억 이하입니다. 12억 이하까지는 이제 이게 이 중과세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명의가 분산을 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부부 공동명의로 해 놓는다든가 뭐 어떤 그런 또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 종부세 역시 또 많은 또 영향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. 자, 종부세도 또 중과를 폐지한다 했었죠. 그래서 이게 과세 표준이 이제 3억 원부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2주택자,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자는 이제 지역 불문하고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0.5%,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해서 6억 원 이하는 0.7%, 6억 원 초과 12억 이하는 이제 1.0%가 이제 공통으로 가고요.
근데 이제 12억까지가 이제 공제가 되니까 이제 공토는 가고, 그 다음에 12억에서 25억 이하다. 그러면 이제 2주택 이하는 이제 1.3%가 되고, 그 다음에 3주택자는 2%가 이제 중과가 된다는 얘기죠. 아마 12억 초과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게 시세로 한 30억 정도 할 겁니다. 그럼 아파트가 이제 된다 그러면은, 자,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뭐 심플한 게 좋겠죠. 그래서 25억 초과에서 50억 이하는 이제 1.5%, 3%가 이게 중과가 되죠. 그러니까 이렇게 더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50억 초과 94억 원 이하는 이제 2%고, 그 다음에 이제 4%가 되죠. 근데 94억 초과는 이제 2.7%고, 그 다음에 이제 5%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도, 종부세가 이제 2주택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2.7%고, 이 5%, 3주택 이상이면 이제 지역 불문하고 5%가 되는데, 그래서 아마 법인도 아마 이번에 이걸 또 잘 한번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. 그래서 이 보유세, 이것도 사실 그 뭐 매년 진짜 이게 된다 그러면 보유 종부세를 낼 적에 또 이런 그 이 종부세가 내면, 아, 나는 이거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월세 내고 살고 있어 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종부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요번에도 또 이 종부세 역시 또 이 어떻게 변환이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. 자, 양도시, 이 양도세죠. 이건 뭐 다들도 이제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, 다주택자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. 뭐 우리 국민이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, 주거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주택을 A주택을 구입하고 내가 인격할 주택의 틈이 1년 이상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내 3년 이내 보유하고 뭐 그 집으로 이사 가면은 비과세다.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. 근데 이제 중과세율을 이제 먼저는 이제 적용했었죠. 최고 75%까지 했습니다. 그럼 여기에다가 지방세를 갖다가 또 10%가 따라고 보면 최고 82.5%가 나왔던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남았다. 그러면은 뭐 8,250만 원을 갖다 세금을 내고, 그 다음에 뭐 1,750만 원이 이제 내가 갖는 거죠. 아니 1,750만 원에도 벗는 게 뭐 어디야 라고 얘기하겠지만, 그건 남의 얘기니까 얘기고, 솔직히 내 얘기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. 그러면 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건 사실 이게. 그러면 매매, 우리가 이제 뭐 취득을 한데 취득세 진입이 높고, 또 이 매매를 할지 또 양도세 이 벽이 높으면은 그냥 뭐 보유세만 내고서 뭐 있으라는 얘기인데,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게 또 침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일시적 다주택제에 대한 그런 연장을 갖다가 25년도 5월 9일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25년도 5월 9일까지 이게 이제 매매가 되면은 뭐 2주택자가 되든 3주택자가 되든 뭐 일반가세로 이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도 이제 그 요건을 완화시켰었어. 그 다음에 먼저 그 정부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최종 1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.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죠. 자, 1가구 2주택이에요. 근데 이게 하나를 팔고 나서 그 2년 후에 이거를 매매를 해야 이제 이게 비과세 준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참 말이 많았었죠. 이게 뭐 어느 나라 법이야 라고 했는데, 다행히 그거는 이제 이게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시 1가구 2주택이고, 그 다음에 또 서울도 대부분 보면은 또 이 조정에서 풀렸기 때문에 내가 3년만 실입지를 안 해도 3년만 보유하게 되면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용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대 기준 주택수죠. 이게 이제 세대 분리가 필요한 건데, 이 아까 취득세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세대 분리가 필요할 적에 이거를 뭐 자식들의 집을 사도 마찬가지지만 또 팔 때도 마찬가지죠. 팔 때에 내가 이 세대 기준이니까 주민등록상에 어떤 그런 주택이 3주택이 돼가지고 중과를 받는다. 물론 지금은 뭐
5월 9일까지 유예가 됐으니까 일반 과세 가겠지만은 그럴 때는 세대 분류가 필요하겠죠. 이거는 언제 기준이냐?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잔금일 전에 세대를 분리를 해서 이걸 해놔야 또 중과를 맞지 않는 거죠. 근데 요새 참 이런 또 이 양도세 중과 폐지가 되는데 중과돼서 주택수 계산하기가 있어요. 이게 또 굉장히 헷갈리죠.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뭐 이 미분양 아파트를 한 채 받으면 뭐 주택수에 안 내주겠다. 그다음에 뭐 또 요새 또 이 소형 빌라 건축 업체들이 또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거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니까 그걸 사게 되면은 또 주택수에 안 내주겠다 그러는데, 자, 그게 참 굉장히 헷갈려요. 저도 헷갈립니다, 이게. 자, 서울에 한 채, 소형 신축 한 채, 지방에 미분양을 내가 하나 샀어. 그러면 그 전체 주택수는 이게 세 채가 된다는 얘기죠. 근데 이게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다, 비과세가. 자, 왜 그럴까요? 중과대산 주택수에는 빼줘요, 이게. 근데 비과세는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죠. 자, 중과대상 주택수는 한 채. 왜냐면 소형하고 지방 미분양은 제외가 되니까 그건 주택수 한 채로 봐주는데, 실제 중과 적용이 되는 주택수는 이제 한 채란 얘기죠. 이렇게 따진다면 서울 조정지역이 하나가 있으니까. 근데 다 이게 2025년도 5월 9일까지 중과가 유예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1년 더 연장을 해줬다는 거죠. 5월 9일까지. 그러면 이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? 또 뭐 대통령령으로 해서 할 것이냐? 아니면 또 현재 들어서는 또 이 여야가 또 협치를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을 내놔서 이렇게 기존의 어떤 그런 이 중과가 아닌 또 이런 또 이 단기 매매가 77% 뭐 82.5% 이런 그런 그 과도한 그런 징벌적 과세가 아닌 진짜 뭐 40% 45% 정도 해서 어떤 그런 게 잊어진다 그러면 그게 큰 연장이 안 되겠지만은, 또 만약에 이게 5월 9일까지 갔는데 이게 또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경맥동호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이게 소형주택이 이게 소형주택이 이게 이제 이 비과세는 이제 이게 주택세 못 받는 얘기죠.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한 채 있는데 중과 대상은 이제 이게 이 빼주는데 비과세는 주택세 포함시켜서 비과세는 안 해주겠다. 일반 과세는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.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이게 좀 혼돈스러운 게 진짜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어떤 방향이 생길까요? 자, 우리가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이고 또 이 어떤 또 테러가 이렇게 박혀 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렇게 정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들이 또 아니면 또 이게 아까도 뭐 보유세에서 또 이렇게 그 뭐 종부세도 이게 중과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어떠한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. 그 다음에 또 이 새로 또 내 집을 마련하는 또 그런 또 이 무주택자들도 뭐 이왕 사는 거 한 대 사는 거 어디서 사겠습니까? 똘똘한 한 채가 되는 뭐 서울 쪽에 또 서울에서도 뭐 강남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쪽으로 오겠죠. 그러면 사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아니면 또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, 항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상향을 합니다. 하지만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게 못 버티고 뭐 영끌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번에 자,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. 자, 이런 결과가 우리가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, 당장은 이게 어떤 뭐 이렇게 힘든 경우가 나오더라도 또 우리가 시간을 놓고 보면은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